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당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근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당근을 먹으면 굉장히 좋다, 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당근에는 이제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 비타민 A가 몸에 좋다. 왜냐면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베타카로틴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그 항산화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화도 방지하고 뭐 암세포 활동도 억제한다. 그리고 뭐 과량 복용해도 뭐 크게 걱정할 거 없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당근이 프락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해서 이게 이제 유익균, 우리 장내 세균 중에서 이제 유해균이 있고 해로운 균이 있고 이로운 균이 있는데, 이 이로운 균의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리바이오틱스의 개념이죠. 그래서 장내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에 적합하고, 뭐 인과 라이코펜도 풍부하니까 뭐 어딘가 좋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걸 이제 좀 뜯어서 보면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나? 비타민 A가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나? 이건 잘 모르겠어.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거지? 좀 의문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항산화 작용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노화 방지, 암세포의 활동까지 억제한. 그러니까 이제 항산화라는 게 나오면은 조금 저는 의심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많이 먹으면은 뭐 해롭지 않다라고 하는데, 피부색이 노래지죠. 피부색이 노래지는 효과가 그냥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락토 올리고당 성분, 이게 이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그 성분이 있어서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한다 라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요 개념은 사실상 그 자체가 가설이에요, 가설. 그러니까 어딘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정도지, 이걸 뭐 너무 이걸 중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에 적합하다. 이거는 사실 모든 채소가 다 그렇죠. 당근뿐만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과 라이코펜, 요건 좀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게 뭐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인이 정말 많냐, 라이코펜이 정말 많냐, 그러면 인이 많으면 좋냐, 이걸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지난번에 브로콜리 하면서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비타민 A와 면역력. 아까 비타민 A까지는 오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호의적인 것 중에서 요것만 오케이예요. 요것만. 비타민 A다. A가 이제 풍부한 식품이다. 그냥 이 정도 알면 되는 거예요. 당근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게 면역력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걸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NIH, 미국의 그 보건기구죠. 거기서 이제 비타민 A에 대해서 내놓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헬스 프로페셔널을 위한 자료를 보면 여기 써 있죠. 비타민 A is involved in immune function. 그러니까 면역에 관여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관여는 하죠. 관여는 하는데, 관여를 한다고 해서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면역에 관여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거의 우리 몸의 모든 성분들이 다 면역에 관여를 하죠. 그럼 모든 게 다 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문장 같아요. 비타민 A is critical for vision as an essential component of rhodopsin. 로놉신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필수 재료예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야맹증 뭐 이런 거 이제 걸리는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사실 비타민 A라고 하면 그냥 뭐 면역보다는 일단은 우리 시력 보는 거, 그쪽이 이제 관여를 한다라고 메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항산화 볼게요. 항산화. 이게 이제 항산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 딱 요거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이게 에이지 릴레이티드 마큘랄 디제너레이션이라고, 이제 황반병성인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 그 시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의 주요 원인이 이제 황반변성인데, 이게 왜 생기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그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산화 스트레스, 그 모든 이제 그 스트레스, 세포 수준에서의 스트레스는 산화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이제 누적이 돼서 생기는 것 같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베타카로틴이 항산화 성분이 있거든요. 루테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such as 베타카로틴, 루테인 and the 산민, 이건 모르겠어요 뭔지, might be useful for preventing or treating this condition. 그러니까 이 이제 상황, 이게 이제 마큘라 디제너레이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유용할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might be라고 썼죠. might be.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maybe가 있고 might be가 있는데, maybe는 maybe라고 해도 뭐 그렇게 확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나마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을 때 maybe를 씁니다. 근데 might be는요, 정말로 그냥 툭 던져보는 느낌. 그러니까 정말 그래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뭐 이런 느낌이에요. 확률이 그렇게 크게 높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는 그런 영어 표현이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효과를 노린다고 하면 루테인 and 이 지아산신, 이게 in particular, 특히 이 accumulate in the retina에 쌓이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베타카로틴은 빠졌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만약 이런 효과를 보려고 굳이 한다면, 루테인이 이 might be의 효과를 굳이 보려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베타카로틴이 아니라 루테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산화 효과는 요 정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A와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근데 한마디로 딱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캔서에 관련된, 다 이거 NIH 미국 자료예요. 자, however, 그러나 the relationship between serum vitamin A level and or vitamin A supplementation and cancer risk is unclear. 비타민 A와 이 암의 위험, 요거와의 어떤 관계는 unclear, 불명확하다. 이걸로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조사하면은 뭔가 나올 수는 있어요. 뭔가 나올 수는 있는데, 너무 불명확한 거를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말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록토 올리고사카라이드, 이게 이제 프록토 올리고산,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익균의 먹이가 된다고 했죠. 요거는 사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인정해요. 저도 사실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거를 그렇게 드시는 거를, 환자분들이 드시는 걸 크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이 유산균이나 오메가3 이 정도 드시는 거는 사실 그냥 드시라고 해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는요. 그걸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 같이 챙겨 먹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더 밝혀지면 조금 명확하게 또 의학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권고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다. 그 중에서는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죠. 이게 이제 포드맵이에요. 포드맵. 그러니까 포드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가스를 많이 만드는 그런 어떤 식품이라는 뜻이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콩 또는 양배추, 이제 이런 과일이나 채소 중에서도 있고, 사과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 종류가 주로 이제 이 가스를 많이 만들죠. 그래서, 배에 이제 불편하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제가 진찰을 해보면 가스가 굉장히 이 장에 많이 차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면은 콩을 어마어마하게 드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당분간만 콩이나 이런 걸 좀 자제하시고 그냥 쌀밥 드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은 가스나 복부 불편감,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근에 이게 얼마나 그렇게 많이 들어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좀 있고요. 어쨌든 이거는 인정,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프룩토 올리고사카라이드. 근데 이제 또 이 당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약간 호의적으로 이제 당근을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면, 또 너무 비판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자료들도 있어요. 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베타카로틴, 우리가 당근을 먹는 이유, 이거는 이제 베타카로틴인데, 이 베타카로틴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폐암을 일으킨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연구를 우리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연구를 한 이유는 이 베타카로틴을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암이 예방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로 연구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한 29,000명 핀란드에서 1994년에 핀란드 그 남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근데 그 중에 절반은 이 베타카로틴 보충제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엄청 많이 먹였고, 나머지는 가짜 약,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걸 먹인 거죠. 그런데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은 집단에서 폐암 발생이 약 18%가 높았다. 미국인, 또 그 이후에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비슷한 28%가 더 높았다. 그러니까 이걸 베타카로틴을 엄청 고용량으로 이렇게 먹으면 폐암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연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 이게 좀 이슈가 됐었어요. 이게 이슈가 됐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요, 이제 베타카로틴 입장에서는 이건 조금 억울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데이터를 가만히 뜯어보면은요, 뭐 18% 폐암이 증가했다, 27% 증가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청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보면은 흡연자에서 이 베타카로틴 안 먹은 사람은 15,000명 중에 한 400명 정도 생겼고요. 베타카로틴을 먹은 사람 15,000명 중에서 474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보면 이게 프로로 보면 0.5%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흡연자에서 암 발병이 꽤 되거든요. 꽤 되니까 사실은 정말 컨트롤을 잘 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이제 그냥 뭐 베타카로틴 때문에 생겼는지, 아니면은 우연히 여기에 이제 그 임상시험에 그 참여한 사람들이 이쪽 흡연자가 뭔가 유전적이나 뭐 다른 어떤 환경적인 요소나 조금 더 폐암이 잘 생기는 그룹이 이쪽에 포함이 됐는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베타카로틴은 막 어마어마하게 때려 부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때려 붓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사실 막 당근을 때려 먹지는 않잖아요. 조금 먹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현실성이 없다.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이 연구 결과를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근데 이제 조금 찝찝하죠. 왜냐면은 하나의 연구에서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이 2개의 연구에서 연속적으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찝찝한 거죠. 그러니까 기전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이 기전상으로는 뭐 암 예방을 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거의 가능성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기전상으로는 예방을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증가했다? 그러니까 증가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논문에서도 증가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은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곧이곧대로 믿을 거는 없지만 그래도 뭐 조금 찝찝하다. 그러니까 뭐 베타카로틴을 막 환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을 먹을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찝찝한 상황에서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당근을 우리가 먹는 이유, 베타카로틴. 이 베타카로틴이 얼마나 들어있나 이걸 보면은요, 어마어마하죠. 막 몇천 단위로 나오니까 7천에서 2천에서 7천 정도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인정해줘야 돼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근데 사실 베타카로틴이 당근에만 들어있냐 하면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많은 식품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이건 3만 막 이렇게 되니까 머위를 삶아서 말리고 뭐 김 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김 이런 거를 100g씩 먹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당근이 엄청나게 많은 게 맞다. 근데 사실 나물 같은 데도 많아요. 여기 보면 뭐 참중나물을 삶아서 말리면은 11,000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뭐 당근을 먹지 않더라도 우리가 베타카로틴을 섭취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고추잎 말린 것만 먹어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베타카로틴이 부족한 그런 상황은 정말 그 기아 상황, 그러니까 뭐 너무 이제 극빈층이어서 극빈한 그런 지역에 있어서 뭐 먹을 게 너무 없다. 절대적으로 그런 식량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주로 그 비타민 A 결핍이 나타나지 웬만해서는 잘 안 생깁니다. 웬만해서는. 예. 자, 그래서 결론.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근을 바라보면 이거 하나예요. 베타카로틴이 많은 식품이다. 근데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거는 어두운 곳에서 그 시각 적응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어떤 우리가 눈 보는 거 그거랑 관련된 거죠. 그다음에 뭐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 유지하고 상피세포의 성장. 근데 이거는 꼭 베타카로틴만 하는 일은 아니고요. 다른 요소들이랑 같이 하고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면역력이라든지 암이라든지 항산화 이렇게까지 연결을 시키는 거는 조금 나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로서의 효과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드맵 주의해야 되겠고요. 가스 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이걸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암 유발? 그러니까 이걸 당근을 먹는다고 암 유발?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용량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지만은 뭐 찝찝하니까 너무 막 많이 먹을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뭐 적당량만 섭취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 너무 좋을 것도 없고 또 너무 나쁠 것도 없다.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식품이 다 그렇죠. 적당히 먹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당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종종 이런 거 좀 할게요. 뭐 너무 뭐 의학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의학적인 내용을 대충 다 했어요. 대충 한 바퀴는 돈 것 같아요. 웬만한 질병, 그러니까 뭐 드문 질병에 대해서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일단 제가 많이 보는 환자가 아니어서 환자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공부를 해가지고 뭐 또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환자 이야기 쭉 해 나가면서 뭐 가끔씩 이렇게 식품 이야기도 병행하는 식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